네,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위한 비밀 조직을 운영해 왔다라는 야당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현행 교육팀을 보강한 것일 뿐인데 야당이 공무원을 감금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교과서 문제, 여야 대변인과 함께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본격적인 질문 드리기 전에 어제 대치 상황이 있는데요. 이 상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종로구 국제교육원 현장 어제 상황입니다. 함께 보시죠. 저희가 이곳에 왔을 때 그렇게 당당하다는 교육부 직원들이 문을 닫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정책 지원 조직이라기보다는 보건공화국 시절에 악명을 맡던 단기간 대책회의의 실무조직과 같은 의미입니다. 어젯밤부터 국회의원들이 그 현장에 들이닥쳐서 우리 공무원들을 감금하고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하는 그런 작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이런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야당이 파적대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서 힘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네, TF팀 구성 문제 바로 질문 드리죠. 먼저 야당 비밀팀이 구성됐고 운영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이 표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 교육부와 여당은 기존에 있는 교육부의 팀을 한시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저희가 입수한 그 TF 구성 운영 계획인데요. 기획팀과 상황관리팀 그리고 홍보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저희가 원래 그 교육부의 직제와 비교를 해보니까 위에 기획팀은 대체로 그 명단까지 확인을 했는데 비교적 맞습니다. 자, 거기에 보완했다는 것이 밑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업무를 보면 상황관리팀은 전혀 위에 교과서의 어떤 국정이나 뭐 직제 개편 이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아주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가 이야기하는 것이 틀린 것이고 특히 중요한 것이 청와대 일일 점검 회의 및 회의 지원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병기 청와대 실장이 지난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는 전혀 개입한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에 의하면 매일 보고를 받고 개입한 흔적이 정확하게 서류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 보면 이 기획기사 언론섭외, 기획기사라고 하는 것이 기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정화에 대한 그런 어떤 우호적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어떤 기획적으로 이걸 계획적으로 기사를 만들어내고 국민의 여론을 쉽게 얘기하면 조작해내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그런 것이죠. TV의 패널들도 섭외를 해가지고 국정화에 찬성하는 그런 여론들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는 조직의 개편이 어떻게 이런 교육부의 업무를 지원하는 한시적 보완 조치냐. 그럴 때 이것은 저희가 이것은 공개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밀 조직이고 공작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고요. 여기에 대한 여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야당이 정치 선동을 위한 또 다른 이벤트를 또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기존의 야당을 계속 이렇게 변하지 않고 기존의 구태를 답습하고 있는데 이 역사교육지원팀을 보강을 해서 이 지금 국회 업무가 폭주해서 특히 국정화 관련해서 업무가 폭증해서 인력을 부서 간 이동을 시켜서 이 보강을 한 팀을 가지고 뭐 비밀 조직이니 그것도 휴일도 반납하고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범죄 집단처럼 취급하면서 막고 감금하고 함께 쫓아간 이런 일들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참 서글픕니다. 그리고 무슨 일만 나면 무슨 뭐 비선 조직이니 하시는데 이 문제는 교육부에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타 부서에서 지원한 팀이에요. 지원한 팀이고 당연히 인력이 부족하면
그 부서간 서로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건 인사 발령 없이도 가능한 일을 가지고 이렇게 야당이 역지 주장을 하고, 또 청와대는 교육문화수석실에서 교육부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과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청와대 역할을 가지고 매사를 그렇게 비틀어 가지고 억지 주장하고 선동 정치하고 이렇게 하면 야당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각각 30초씩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십시오. 네. 그리고 지금은 그 국정화 관련해서 국민의 찬반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국가가 약속한 것입니다. 국민의 찬반 여론을 11월 2일까지 들어보고 이것을 후속 조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그런 국민의 찬반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기간에 이미 비밀리에 설치해놓고 이것을 운영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찬반 여론과는 관계없이 이것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 당연히 해야 될 소관 업무를 하는 걸 비밀리에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억지고, 또 교육부가 당연히 국정화 관련해서는 제대로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때로 몰려가지고 공무원들 억압하고 압박하는 것은 잘못되고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교육부의 강력한 이 법적 조치, TF팀 불법 감금에 대한 법적 조치를 단행하라는 것이 저희 새누리당의 요구입니다. 누가 감금을 했습니까? 이것은 감금이 아니라 진실을 두려워한 스스로의 잠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고요. 일단 좀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는데 그 야당 의원들의 참석 여부 또는 뭐 오늘 계획이 계속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고 지금 9시부터 의원총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예, 뭐 결론은 나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이제 국정교과서 논란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관련 부서인 교문위만 빼고는 나머지 국회 일정은 정상적으로 전부 협조해서 전부 예산 심사하고 있고요. 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그 역대 처음으로 3번째 국회에 나와 소통을 위해서 시정연설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대통령의 선한 그런 의지와 그 뜻에 대해서 저희가 회방을 놓을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께 요청드리는 것은 현안에 다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 국정교과서 문제는 워낙 민감한 현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저희들한테 맡겨주시고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좀 언급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지만 예. 본회의 참석은 다 당연히 하시는 그렇습니다. 걸로. 예. 그리고 30분 전에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대표 또 문재인 대표의 뭐 간담회 정도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원래 애초에는 그렇게 대통령님께서 오시면 여야 대표 이렇게 하시는 것이 그전에는 관례였었는데 아마 그 상황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님 취임하시고 나서 아마 작년엔가는 뭐 그게 잘 안 된 경우도 있어 그런데 예. 오늘은 잘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논의 중인 그렇습니다. 거군요. 알겠습니다. 예. 그 대통령 시정연설에 담길 내용 그중에 뭐 어떤 것들이 좀 포함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우선 대통령께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 편성 여러 가지 기준을 설명하실 것 같고요. 예. 또 입법부에 협조를 요청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것 같고, 또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좀 조속하게 처리해달라 이런 요청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서비스 산업 발전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들 3년 동안 묶여있는 이 법안에 대한 조속한 국회 차원의 어떤 처리 협조가 좀 있을 것 같고, 예. 또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당위성을 대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하실 것 같습니다.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예. 비준 동의안 관련해서 또 협조 요청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국정화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교육부 장관의 모습이 안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일단 뭐 야당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예, 교육부 장관께서 지난 그 10월 8일 날 이 국정화에 대한 입장을 계속 국감에서 묻는데 장관께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 범인정일지 국정화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10월 5일 날 이 TF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과연 모르셨다면 존재감이 없는 것이죠. 알고 계셨다면 이건 탄핵감입니다. 위증죄로. 자, 그런데 요번에 이제 지금 저희가 토론하고 있는 이 비밀 TF팀이 운영되었다는 곳에 야당 의원들이 이제 방문을 해서 진상이 뭐냐라고 보려고 했는데 밤샘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장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제 우리 새누리당의 어떤 토론회에선가 교육부 장관 경질을 이야기한 의원도 계시지만 저희는 뭐 방향은 좀 다르지만 이러한저러한 국회 위증 부분, 이러한 부분들에 관해서 교육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고 예. 여당의 입장이든 야당의 입장이든 볼 때 교육부 장관의 역할이 그렇게 썩 훌륭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은 뭐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편향 왜곡된 좌편향된 역사 교과서를 바로 잡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고 소명입니다. 그걸 교육부의 수장인 교육부 장관이 앞장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황우여 장관께서 평상시 성품이 좀 온화한 편이고 또 이렇게 무슨 일을 좀 소리내서 하는 분은 아닌데 이번에 당내에서 약간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이 국정화 문제는 정말 꼭 해야 될 일인데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장관이 정말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진두지휘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여러 가지 바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성격이나 성품상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관들이 이 조직을 장악하고 제대로 일을 하려면 이 장관이 어떤 리더십을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를 일부 거론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두 분의 지적은 맞는데 그 지적을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왜 좀 더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하지 않느냐 뭐 그런 입장인 것 같고 지금 장관이 더 알지도 못하고 장관 이외에 다른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TF 구성과 관련해서 원내수석 부대표가 아침 이제 합의를 하기를 운영위를 통해서 청와대를 상대로 한 질문에서 그걸 논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쟁점으로 끌고 갈 것인지 그걸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오늘 아침에 제가 새누리당의 원유철 대표님을 잠깐 뵙고 왔는데 오늘 교문위를 오후에 개최하는 문제와 내일 운영위를 개최하는 문제를 이미 새누리당에서도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될 걸로 보는데 당연히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모든 문제들을 저희는 그런 교문위와 운영위를 통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운영위를 통해서는 청와대가 이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지시를 했는지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따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문위에 대해서는 역시 황우여 장관이 이 문제를 어느 시점에부터 이것을 운영했고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또 되겠죠. 예. 자, 교육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와대에 보고를 했지만 지시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제는 그야말로 음주는 했는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궤변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나 민생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랬더니 가만히 제가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이 좀 책임 갖고 일을 해야 될 때 예를 들어 자꾸 손바닥 가지고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만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니 민생을 돌볼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왕에 이번에는 교문위와 운영위가 열리면 그렇게 자꾸 잡아떼기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는 정확하게 국민 앞에 밝히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야당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민생법안, 일자리 창출 법안이 국회에 산적했는데 이거 다 팽개치고 장외로 나가고 또 이 역사 교과서 문제로 모든 걸 붙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래서는 안 되고 지금 원내 수석 부대표끼리 지금 전화로 계속 상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연설이 끝나면 아마 바로 접촉을 한다고 하는데 이 새누리당에서는 민생하고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이 법안을 조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3+3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 이런 의견을 지금 계속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예. 야당에서 한마디로 엉거주춤한 상황이에요. 하는 척 하면서 일을 안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국회는 열어놓으면서 일을 제대로 안 하고 계속 밖에 장에 가서 딴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민생법안이나 일자리 창출 예산은 제대로 심의 안 하고 엉뚱하게 편향된 교과서 바로 잡자는데 그건 바로 잡지 말라고 지금 떠들고 다니는 이런 예. 일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반론하겠습니다.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잠시만요. 지금 들어온 속보가 하나 있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렸는데요. 황우여 부총리의 안 보인다 이 얘기가 돌자 기자들이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김무성 대표가 아침 회의 끝나고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서 황우여 부총리 경질로는 나올만하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 역사교과서 개선특위 간담회 직후에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여당 내에서 황 부총리에 대한 경질론이 나오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그런 주장이 나올 만하지 않느냐. 역사교과서 추진 과정에서 초기 대응 잘못했다는 여권 내부의 책임론을 재확인했다고 합니다. 자, 황우여 경질론 나올 만하다. 요 얘기 질문드리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황우여 대표가 잘못했다라고 지금 적극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두 분이 같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왜 부총리가 이런 중요한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느냐는 입장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총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거는 무능하거나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 교과서 문제에 책임을 지고 경질을 플러스 무언가를 요구하고 계신 거거든요. 자, 일단 이 반응 먼저 말씀해 주시죠. 교육부의 공식 입장은 인력을 보강해서 당연히 국정화 관련된 인력을 보강해서 일을 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황우여 부총리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국정 현안에 대해서 앞장서서 돌파하고 또 국민들께 설명하고 또 이 역사 교과서가 얼마나 좌편향됐는지 이 좌편향으로 인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얼마나 악영향을 받고 있는지 또 통일 한국의 시대에서 과연 이렇게 배운 왜곡되게 배운 아이들이 통일됐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질지 이런 거에 대한 제대로 설명이 안 됐어요. 그리고 또 동북아 시대를 주도해야 될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바른 역사관을 갖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경제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당내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성품하고 성격상 본래 그런 스타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당내에 좀 있는 거죠. 예, 그런 얘기가 김무성 대표 개인의 얘기뿐만 아니라 그런 의견이 일부 있었던 건 사실이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당 입장 들어보도록. 네, 저희가 이 비밀 TF가 구성이 돼서 운영된다라고 제보를 받은 것이 9월 말 시점입니다. 그때부터 됐다. 자, 거기를 다 빼더라도 교육부 입장이 10월 5일부터 TF를 운영했다 하는 것이거든요.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황우여 부총리께서 10월 8일 국감에서 그 당시도 검인정인지 국정화인지 결정된 게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이런 TF가 10월 5일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이것은 명백한 국회 위증이거나 무능입니다. 국회 위증을 하셨다면 국무위원이시기 때문에 탄핵 소축감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장우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제가 반론하면 대통령께서 요구하신 경제활성화법 30가지입니다. 그중에 23가지 통과됐습니다. 나머지 남은 것인데 서비스산업발전법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미 지난 청와대 3자 회동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빼고 추진하기로 3자 간에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대로 지키면 됩니다. 나머지 의료사업 지원법에 대해서도 이번 청와대 회동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상임위에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되면 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발목 잡고 있는 게 없습니다. 나머지 법안 중에 산재보상법과 금융위 설치법 이 두 가지가 남았는데 그것은 우리와의 문제가 아니라 여당 내의 이견으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30개 활성화법을 다 통과시켜드리고 협조한 것입니다. 야당이 발목을 잡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임기 들어와서 국회 법안 처리 건수가 가장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간단하게 역사 교과서 좌편향을 계속 말씀하시죠. 좌편향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역사 학자가 90% 이상이 좌편향이다 그러면 역사 선생님들을 바꿀 일이지 왜 알겠습니다. 역사 교과서를 바꿉니까? 자, 이장우 의원 간단하게 반론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3개 법안은요, 지금 3년 동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요. 이게요, 69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법안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건데, 야당이 지금 3년 동안 발목을 잡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지금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국회를 지금 제대로 법안 심의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말은 민생을 위한다, 야당이 이렇게 하는데 이건 맞지 않는 얘기고. 그리고 좌편향, 지금 역사 교과서 보면 좌편향되기 얼마나 많습니까? 김일성 주체사상을 그냥 선전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 여기까지 그런 듣도록 사실이 하겠습니다. 아닌 것을 말씀하시면 여당의 대변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과서를 펴놓고 여야 간에 검증을 하자라고 제안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 대변인 억지 쓰시면 안 돼요. 박수 의원님, 이장우 의원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